지난 1월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미 에너지부 연구소 직원이 한국으로 원자로 설계도를 유출하려다 해고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이 외교 정책과는 무관한 보안 문제라고 해명했는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직원이 한국으로 수출 통제 정보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실은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직원이 원자로 관련 기밀 정보를 가지고 한국으로 가려다 적발했다며 지난해 상반기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감사관실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무 성과를 소개하며 이 사건을 가장 첫 번째 사례로 올렸습니다. 보고서는 수출 통제된 자료를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직원을 적발해 해고했으며 해당 자료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독점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당 직원이 수출 통제 규정을 알고 있었고 외국 정부와 소통한 이메일과 채팅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부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쓰지 않았지만 한국으로 설계 자료를 가져가려 한 만큼 한국 정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아직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에 이목이 쏠립니다. 외교부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것은 외교 문제가 아닌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감국가로 지정한 나라들에 대해 첨단 연구 교류 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15일 민감국가 명단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민감 국가 목록에 우리를 올린 전임 바이든 정부에 이어 트럼프 정부의 한국 패싱도 본격화하는 걸로 보입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찾을 예정인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빠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강나윤 기자입니다. 당초 방한을 고려한 미국 국방장관이 최종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헤그세스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을 돌 예정인데 우리나라는 빠진 겁니다. 우리 국방부는 이게 미국 측 일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방한도 양국 간에 협의를 했으나 미측 일정 조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의 직무대행 체제가 길어지면서 아직 카운터파트가 없다는 게 이번 방한 취소에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헤그세스 방한 시 주한미군 부대와 DMZ를 찾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랬다가 첫 순방에서 뺄 정도로 한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심각하게 본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전임인 오스틴 국방장관 역시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임기 내 마지막 방한을 취소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이런 행보는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 때와도 대조적입니다. 탄핵 와중에도 트럼프 일기의 매티스 국방장관은 취임 직후 우리나라에 온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외교에서 우리나라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모양새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민감국가 목록에까지 추가된 만큼 앞으로 관세나 한미 FTA 협상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외교부에서는 일단 다음 달 15일 공식 발효 전까지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실제 발효가 됐을 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불안은 큽니다. 당장 한미 간 진행 중인 공동연구나 상업 원전 수출에 타격을 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국 아이다호 연구소와 10년 넘게 파이로 프로세싱을 공동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해 전기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리면서 이 같은 공동연구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 사용 후 핵연료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용 후 핵연료로 실험을 하거든요. 미국이 허락을 안 하면 한 발자국을 더 못 나가요. 한국과 미국 간 올 한 해 진행되고 있는 공동연구만 약 120억 원 규모입니다. 공동연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업용 원전의 제3국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미는 지난 1월 해외 원전 수출 시장을 함께 공략하기로 하며 민간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빌미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확산 차원에서 봤었을 때 한국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꼼꼼히 보겠다. 한국은 과거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초반에도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다가 해제된 바 있지만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 에너지부가 여전히 구체적인 배경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미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킨 건 70년 한미동맹 역사에 역행하는 조치라 그 의미가 더욱 심각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감 국가와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오른 26개국 가운데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국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사실상의 동맹인 이스라엘이나 우방국인 대만, 인도 등도 포함돼 있지만 상대국 영토가 공격받으면 함께 싸운다는 의미의 동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쌓아온 성취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외교적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 제고해 주십시오를 거듭 요청드렸습니다. 실제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불안정해진 정치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일하는 한국인 연구자는 바이든 정부 임기 막바지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점을 들어 높은 확률로 계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기술 분야 경쟁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를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한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기술적 측면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나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내 일각에서 주장해온 자체 핵무장론이 아닌 원전 시장에서의 견제로 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미국 정부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국이 기술 분야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이뤄진 것 같다는 추정만 내놓고 있는 겁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